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경매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오. 높아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결과는 12만 차에 낙찰받았다는 거죠. 우와. 그러면 낙찰가 대비 안전마진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 전재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장입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그 경매 물건의 이 조회수를 좀 체크한다는 거죠. 네, 어떤 조회수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낙찰 확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다가갈 때 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역대, 심평초, 미인이라고 하는데 경매꾼이라면 창고를 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들 쉴 때 장마 기간이라든지 휴가 기간, 네. 이때 낙찰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 조회수 체크예요. 지금 이 물건들을 보시면 수정님은 이 아파트 중에 어떤 걸 좀 경매로 받고 싶으세요? 센텀파크. 네.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거란 말씀이시죠.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경매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물건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 네.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광안동 SK 뷰가 가장 높네요. 981명이 네. 조회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거는 소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 풍림아이원이 389회로 경매꾼이라면 높은 조회수보다는 낮은 조회수로 입찰을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를 꼭 체크해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두 번째, 네. 부동산 성공 반대 공식. 부역대, 심평초, 미인. 이게 부동산 가치 투자나 지역 분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수정님 혹시 어떤 거라고 보세요? 브랜드, 역, 역세권, 대, 대형 아파트, 대단지, 그리고 신, 신축, 평, 평지, 초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지 네. 이런 걸 또 체크하는 거죠. 미는 뭔가요? 미는 미래 가치를 본다. 아, 미래 가치. 그렇죠. 네. 이 인근에 교통 호재가 있다든지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는 게 미래 가치. 미. 그다음에 인. 주위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주거 시설로의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인프라가 형성 잘 돼 있는지. 인프라.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 아파트가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되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실입주자분들에게는 못 이긴다라는 거죠. 이런 좋은 아파트에는 실거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의 실거래가 정도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물건들을 입찰하다가 결국에는 경매 시장을 떠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되 수익 내는 물건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반대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세 번째, 남들 쉴 때 낙찰을 받는다. 보통 1월달, 2월달 이때는 설날도 있고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온다는 거는 법원 경매 입찰을 보러 갈 때 좀 불편함이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5월달이에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처님 날 오신 날도 있고 맞아요. 해서 돈 쓸 일이 많아요. 수요자들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7월달, 8월달, 9월달이에요. 장마철이고 네. 비가 오기 때문에 입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쵸. 막 우산 들고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이에요.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그 주에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로 넘어가 버리면 네. 각종 모임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낙찰 확률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낙찰받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포에 감전동에 있는 김포 센트럴 햇센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1차 감정가가 3억 6,400이고 2차 70%까지 떨어져서 2억 5,08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었어요. 이 물건이 나왔을 때 경쟁률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같은 날에 같은 법원에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4등
제일 조회수가 없는 현대성우 오스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현대성우 오스타, 이 편한 세상, 모아 미래도가 브랜드급 아파트예요. 헤센 혹시 들어보셨어요? 완전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듣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자가 브랜드가 좀 약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경매꾼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조회수 동향을 보니까 누적 조회가 234회가 조회가 됐고, 그다음 2주 누적 83명이 봤고요. 그 중에 5분 이상 본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죠. 이 정도 수치는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유료 사이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옥션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옥션원에서. 네. 네네. 다른 사이트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또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현대성우 오스타가 가장 조회수가 낮았고, 그 다음에 헤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비교했을 때 아까 부동산 성공 반대 공식 부역 대 신평초, 신평초, 미인이죠. 미인. 이걸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현대성우 아파트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헤센이에요. 지도만 봐도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부가 헤센에 비해서 높죠. 브랜드가 좀 약하다. 그다음에 역세권. 아무래도 현대성우 오스타가 역세권이죠. 지하철역도 보이고 김포 골드 9호선 네네. 장기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단지인가요? 현대가 대단지네요. 맞죠. 신축은 헤센이 신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네. 평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가 안 보이네요. 초등학교도 없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 네. 가치가 현대 성우 오스타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위의 인프라가 약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 성우 오스타에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저는 헤센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되면은 낮게 팔아야 되지 않나요? 물건을 보고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네. 시세 조사라는 걸 하죠. 시세 조사를 할 때 앞으로 팔 거를 생각하고 입찰가를 선정하세요?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매도가를 선정해서 입찰가를 선정하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경매꾼들이라면 금액을 다 그렇게 잡고. 생각을 네. 해야 되겠죠. 네. 단기로 팔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입찰가를 적게 되면 충분한 안전마진으로 매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판단하고 아.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센 이 네.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고, 처음에는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렸었어요. 근데 신문을 봤는데 부천, 고양, 경기 서북부에 네. 집중호우가 온대요. 보통 아침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다운되죠. 다운되죠. 근데 경매꾼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야 됩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야 네. 돼. 오늘 낙찰 받는 날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경매꾼이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추론해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추자. 그래서 200만 원을 좀 낮춰버렸죠. 결과는 12만 차에 낙찰 받았다는 거죠. 우와. 그러면 낙찰가 대비 안전마진은 얼마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부동산 매물의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금매 가격이 나와요. 최대한 낮은 금액 순으로 비교했을 때 안전마진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